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의정부에선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이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포천을 포함해 경기도 지역의 가금 농장 4곳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I 발생 지역 모든 가금 농장은 일주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의정부 신축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 고산지구 한 아파트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결과 청약 가점이 최소 53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맞습니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에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 3분기에는 19세에서 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42곳 이상의 백신 접종센터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접종센터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접종할 수 있고 대규모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은 대학병원 중에서는 최초로 병원 내에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외국인도 받게 되고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지급 방법과 시기를 김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2차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1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입니다. 외국인과 재외 동포도 포함됩니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경기 지역 화폐 카드를 포함해 국민과 신한, 우리와 현대 등 12개 신용카드이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한 개 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선택해서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현장 신청에 따른 혼잡을 줄이고 도민의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특정 날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요일별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나눠 접수를 받게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장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방역과 한기, 안내 보조 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현장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접수 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접수 기간이 나눠졌습니다. 3월 첫째 주는 1959년 이전 출생자, 둘째 주는 1960년부터 69년생, 셋째 주는 1970년부터 79년, 넷째 주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은 방문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이 3월에 신청할 경우 출생 연도는 셋째 주,
끝자리는 월요일이어서 3월 15일에 행복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47만 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 5만 5천 명에 그친 찾아가는 대상자를 저소득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서 현장에 오지 않으셔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제외됐던 외국인은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일 경우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방문 접수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로 모두 환수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은 됐지만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도 일상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달 가까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곳곳을 이세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2달 만에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동안 출입 조건은 엄격해졌습니다. 열람실 정원도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민속 5일장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주요 출입구에서는 체온 측정은 물론 명부 작성도 해야 합니다. 정상이시고 요거 접고 들어가실게요. 열체크하겠습니다. 먹거리 점포는 의자를 없애는 대신 손 소독제를 놨습니다. 방역은 일상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한 5개월 이상을 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장사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력사무소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루 그냥 뭐 택배하시는 분들 있고 뭐 개개인마다 열심히 다른 분야에서 그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면은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8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다중이용시설 곳곳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도 여럿입니다. 이번 주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기대도 나오지만 끝나지 않는 집단 감염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 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5단계 종료일인 31일을 앞두고 전국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 지역 곳곳의 고군분투에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포천을 포함해 경기도 지역의 가금 농장 4곳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포천의 산란계 농장과 파주 산란계 농장, 이천과 안성의 농장을 검사한 결과 4곳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사육 가금류는 예방적 매몰 처분을 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에 대해 30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AI 발생 지역인 포천과 파주, 이천과 안성의 모든 가금 농장은 일주일 동안 이동이 제한됩니다.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의정부에서도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 고산지구의 한 아파트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결과 최저 가점은 53점, 최고 가점은 75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13년 이상 되어야 하고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4명이 돼야 합니다. 한편 의정부 아파트 가격은 1월 셋째 주 기준 전주보다 0.53%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 이루어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들은 왜 결국 파업을 결정한 걸까?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했죠. 작년 한 해 동안 배송된 택배 상자는 33억 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 양은 늘었는데 택배 기사의 수는 늘지 않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배 기사들이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택배 기사의 과로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다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한 택배 기사가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배송 완료하고 갑니다. 이 문자가 찍힌 시간에 주목해 주시죠. 새벽 6시 1분입니다. 이 택배 기사는 배송 도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배 기사가 회사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일에 치인다며 남긴 가슴 아픈 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숨막히는 고통의 언어를 남긴 채 결국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택배 비성수기에도 하루 12시간과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또 주 6일 이상 일하면서도 하루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 노동이 택배 기사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송 업무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는 거죠.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게 되니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협상 끝에 사측은 이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 6일 만에 이 합의문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측은 합의를 깼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분류 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노조는 택배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 1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이런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밴드를 활용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보육환경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밴드는 아이들의 위치와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며 변화가 감지되면 관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보육교사나 학부모가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하원과 셔틀버스 승하차를 인식할 수 있는 출석 체크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 시스템은 셔틀버스와 어린이집 입구에 태블릿 PC를 설치해 아이들의 등하원과 승하차 내용을 학부모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